일단 보기 중에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고요. hx를 이렇게 줬어요. f에서 g를 뺀 함수로 줬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또 직접적으로 준 함수는요. f랑 g 함수가 아니라 미분한 함수예요. 또. 그래서 도함수와 원래 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결론적으로는 극대값, 실근의 개수, 순간 변화율인데 어쨌든 그거는 좀 이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걸 비교해봐라 이거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hx는 뭐라고 주어졌냐면 fx에서 gx 뺐죠. 자, 기억부터 해결합니다. hx는 x는 a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랬어요. 뭘 체크해야 되죠? 어차피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라면 a에서 0인지를 확인하고요. 여기 주변에서 h'a가 이 주변에서 부호가 h' 자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렇게 돼서 극대가 되는 거 맞죠?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극대를 갖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h'a라는 건 f'a에서 g'a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프라임의 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a일 때 그때 값에 해당되는 그 a 값에 해당되는 그때의 값이 같잖아요. 무슨 값으로 같은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요 값 자체는 0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증감이 변하는지만 보시면 되죠. h'의 부호가 뿔에서 마로 바뀌는지 보면 된다고. a 주변에서. 그럼 보시면요. 이 왼쪽에서는 f'이 더 위에 있거든요. f'이 더 위에 있고 g'이 밑에 있으니까 f'에서 g'을 뺀 건 플러스예요. 맞죠?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요. a의 오른쪽에서는요. f'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f'에서 g'을 뺀 값은 마이너스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뿔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이니까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프라임 값이 움직인다는 건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원래 함수가. 그러니까 극대가 맞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체크하라는 거예요. 되겠죠? 니은으로 갈게요. hb가 0이면 이번에는 b일 때 이때 함수값이 0이면 그때 이 h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두 개라. 이 얘기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시냐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완성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줬냐면 fx, gx가 3차 함수래요. 처음에 요게 3차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3차 함수일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뺀 함수가 3차 함수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뭐 이렇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뭐 어떻게든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쵸? 근데 지금 최고차가 얼마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f에서 g를 빼는 거잖아요. 근데 f 함수 자체가 지금 f'x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f'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예요. x제곱의 개수가. 이 ax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a가 양수라고요. 양수. a는 안 되겠네. x제곱의 개수가 양수죠. 근데 그걸 앞에다 놓고 요거의 적분한 값이 이제 요게 fx가 되니까 이 3차 함수 중에서도 요 앞부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수인데 음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다시 플러스가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최고차항의 x세제곱의 개수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는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개형을 그린다는 건 상상은 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어차피 여기에서 아까 극대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극소거든요. 그러면 a가 b보단 분명히 작은 값이니까 더 작은 값에서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프는 요 모양이 아니라 요 모양이 된다는 걸 또 추측할 수도 있고요. 어떤 추측이든 간에 요런 건 가능해요. 요런 모양일 거라는 건. 그죠? 그리고 나면 a일 때 b일 때인데 문제는 b일 때 함수값이 0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hx 함수예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지난다는 거죠. 그래요. 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때 함수값이 0이니까. 그럼 실근의 개수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죠. 따라서 이것도 맞아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추측해가면서 보는 거예요. 합답형은. 그리고 특징은요. 기억. 처음에 나온 건 좀 다소 쉽고요. 두 번째 나온 건 그걸 좀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 디귿이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서로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 니은도 기억에서 A 값에서 극대를 가지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돼 라는 것까지 추측을 좀 하고 나면 니은으로 그래프 연결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이것도 연결돼서 생각하면 훨씬 더 좋겠죠. 어찌됐든 기억과 니은은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귿으로 갑니다. 자, 디귿으로 갑니다. 이제 디귿은 여기까지만 아는 상태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뭐 요거는 니은에서만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빼시고 여기까지만 x축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요 상태에서 접근하세요. 0부터 b까지 알파 베타가 사이에 있는데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요 사이에 있는 거죠. 뭐 0이 이제 a보다는 작으니까 뭐 요런 정도의 0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사이에 이제 a, b 사이에 있는 알파 베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걸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로 갖고 와서 볼까요? 살짝 어차피 알파 베타는 지금 다르거든요. 크기가. 그러니까 베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요. 그러면 저 부등식은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요. 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요. 요 사이에 있는 A, B 사이에 있는 알파 베타를 가지고 만들었더니 즉 그 사이에 이게 뭐죠?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잡았을 때 기울기란 말이죠. 그게 항상 5보다 작냐고 물어봤죠. 뭘 떠올리셔야 되죠? 그렇죠. 이 함수 미분 가능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의 가정을 만족해요. 평균값 정리가 뭐냐면 어떤 구간 내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값을 가지는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 평균 변화율을 가지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그거랑 똑같은 순간 변화율, 기울기를 가지는 점이 반드시 요 사이에 지금 C라고 존재했죠. 이걸 A, B라고 한다면. 왜? 이 함수 연속이고 미분 가능. 요 사이에서. 그 조건만 만족하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값을 가지는 순간 변화율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만족하는 순간 변화율을 갖는, 그죠? 그러한 C의 값을 넣었을 때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같은 값을 가지는 C가 항상 어디에? 알파 베타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죠? 이게 무슨 정리라고? 평균값 정리라고, 평균값 정리. 그러면 평균값 정리의 가정을 만족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평균값 정리의 가정은 미분 가능이라는 건데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가정을 만족하니까 요걸 만족하는 C가 중간에 존재하더라. 요 얘기까지는 진행이 되죠. 그래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요 사이에 그 미분계수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떤 범위를 가지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요.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요 알파 베타 자체는요. A부터 B 사이에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거든요. 응? 그러면 요 사이에 해당되는 그때의 그 미분 계수를 생각해 보시면요. 실제로 요거 이제 미분한 것끼리 빼는 거니까 이걸 미분했다는 거는 저쪽 그래프 잠깐 가볼까요? 그러면 당장 0에서의 미분 계수의 차이가 0에서의 미분 계수의 차이가 7에서 1을 빼니까 5예요. 5죠, 5. 0에서가. H'0이 5라고요, 지금. 여기서 이걸 빼니까. 그리고 나서 가만 보면 0일 때가 지금 5라고요, 이게 기울기가.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점점 작아지죠. 5보다. 그러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작아지죠. 음수로.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초기 값이 5인데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A에서 B 사이에는 5보다는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뭐가? 순간 변화율 기울기가. 제 말 이해하세요? 0에서 기울기가 5니까 점점 갈수록 근데 기울기가 지금 작아지니까 5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더라. 근데 이 HC라는 거는 순간 변화율 기울기인데 알파 베타 사이의 기울기니까 당연히 5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 값이 5보다 작다는 거죠. 5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한 평균 변화율도 5보다 작다는 거죠.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아 순간 변화율이 5보다 작으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순간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 같은 값이 중간에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순간 변화율이 5보다 작으면 요 평균 변화율도 5보다 작을 수밖에 없구나. 원리는 평균값 정리구나. 요걸 기억하고 써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나온 거죠. 개념 복합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정답이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그렇다면 5번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다소 어려운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추론 문제가 나왔네요. 예, 추론 이번에 수학적 귀납법에서 나왔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 총평 말씀드릴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은요.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n이 1일 때, 초기값일 때 성립하는 걸 먼저 보여야 되는데요. 여기선 보였어요.